이렇게 많이 삐뚤한 경우에는 안 뽑고 교정할 수가 없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포인트 원칙가 원장 원교기입니다. 오늘은 많이 다루지 않은 주제인데요. 치열이 삐뚤삐뚤할 때 하는 것, 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두 개의 치아가 쓰러지고 정출하고 이런 경우에 부분 교정하는 케이스들은 고철이나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교정으로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전체 치열을 교정하는 경우는 환자의 많은 포션은 아니지만 5% 이내로 전체 교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정이라 함은 골격적인 문제에서부터 치열상에 삐뚤삐뚤 하거나 아니면 공간이 벌어졌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하게 되는데요.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은 12월에 교정한 환자들이 스케일링 하러 오셨는데 보통 이제 교정을 하고 나면 유지장치를 붙이게 되고 유지장치를 안 붙이신다던가 유지장치가 떨어진 채로 지내다가 보면 다시 이가 벌어지거나 다시 삐뚤삐뚤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을까? 혹은 그걸 정말 100% 방지할 수 있을까? 등등에 대해서 환자의 케이스를 보면서 그런 부분도 나누고 전체 교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환자의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제 개원 초기에 교정 환자입니다. 어느 교정 강사분이 예전에 교정을 배울 때 얘기를 하시는 게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제일 처음에 미숙한 시기에 했던 환자들이 가장 결과가 좋고 가장 정성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이 환자를 보면 그런 생각이 나고요. 처음 이제 교정을 하게 되면 먼저 분석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세팔로라는 측면 두부 사진을 찍는 이유는 교정이 단순히 그냥 치아만 피고 넣고 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골격 자체를 보고 턱을 조금 이렇게 벌려야 될지 이렇게 벌려져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닫아야 될지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치열만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윗턱과 아래턱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조화가 있는지 아래턱이 과성정했는지 윗턱이 나왔는지 둘 다 나왔는지 등등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계측을 하고요. 수치들이 막 나오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 친구는 골격적인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 없으면 치열만 교정을 하면 되겠구나 계측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것이 분석입니다. 그래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의 처음 사진인데요. 송근이 어떤 거게요? 이거? 땡! 송은이 세 번째 치아죠. 1번, 2번, 3번. 보통 던이라고 하죠. 얘가 가장 필요 없는 치아예요. 첫 번째 작은 어금니. 그래서 얘를 발치합니다. 발치하는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을 필려면 물론 얘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것도 저 어떻게 가지고 오나 하시겠지만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거의 얘만한 공간이 있어야 얘가 일로 들어올 텐데 공간이 없이 이걸 필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랬던 애들이 이렇게 커지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앞니가 이렇게 뻗어져야 되겠죠? 입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삐뚤한 경우에는 안 뽑고 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작은 어금니의 발치가 되는 거죠. 그 치아를 뽑는 이유가 있어요. 그 치아는 교합상 가장 쓸모없는 치아예요. 하는 일이 거의 없는. 먹을 때 이 모서리로 먹는 사람 있어요? 음식 먹을 때 이렇게 먹는 사람 없잖아요. 어금니로 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뭘 끊어 먹을 때는 앞니로 먹지 또 이쪽을 이렇게 끊어 먹는 사람은 이쪽 치아가 없는 분이 이쪽으로 끊어 먹지 이렇게 끊어 먹지 않아요. 앞니로 끊어 먹지. 교합이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누는데 1급이 정상 교합이거든요. 어금니로 봤을 때 1급에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삐뚤삐뚤한 것만 있는 친구들은 교정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쉬운 교정에 속합니다. 앞에서 본 모습 조금 무섭죠. 심란하죠. 측면에서 본 모습 반대쪽, 왼쪽 이렇게 교정을 시작했고요. 별거 많이 했네요. 처음에 이 와이어가 이제 나이타이라는 호선인데요. 형상 기억 합금 멋있죠. 이름이 형상을 기억합니다. 원래 형상대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보면 와이어들이 막 휘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막 휘어 있습니다. 이런 휘어진 거를 똑바로지려는 성질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다 원래 이상적인 교합 위치에 맞게끔 다 붙여놨기 때문에 이제 얘만 펴지면 치아들이 레벨링이라고 자기 위치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이런 게 윗장으로 쫙 펴지면서 아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정을 시작합니다. 많이 펴졌죠? 6개월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쭉쭉쭉쭉 하면 이렇게 다 어느 정도 펴졌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는 보면은 얘 송곳니만한 공간밖에 없으니까 딱 맞죠. 여기 공간이 좀 남죠.
남아있죠. 이걸 이제 닫는 스페이스 클로징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탄성 고무줄이거든요. 메인 와이어의 주 호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돼 있고, 이 치아에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와이어 전체가 뒤로 가려고 그러겠죠. 물론 얘도 이 치아도 앞으로 오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힘으로 공간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이 이렇게 보면 1년 한 4개월 됐을 때 아직 그래도 좀 남아있죠. 한 0.5mm, 1mm. 그래서 계속 닫아갑니다. 아무리 내가 이상적으로 브라켓을 정확한 위치에 붙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워낙 삐뚤삐뚤한 치아 상태에서 붙였기 때문에 이게 치축이 정확히 어떤 건지 약간의 미세 오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튀어나온 애들은 뒤로 놓고 조금 이렇게 기울어진 애는 다시 치축을 세우고 뭐 이런 과정이 피니싱, 마무리 단계 교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치아가 U자 형태로, 이거는 아래쪽 이렇게 해서 교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스페이스 클로징을 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공간이 남나요? 스페이스 클로징은 삼각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작은 어분이를 뺀 공간, 잔여 공간이 항상 남기 때문에 그 공간을 뒤로 당겨서 없애는 거고, 여기 보면 공간이 조금 있죠. 네. 여기도 공간이 조금 있어요. 양치가 잘 안 됐네. 여기도 지금 피나서 그렇지, 에어를 불면 이런데, 난 이유는 이렇게 된 애들이 이렇게 펴지면서 잇몸을 같이 따라서 이렇게 채워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때는 그나마 활성도가 높고 이래서 그래도 이렇게 메꾸지만 어느 정도, 뭐 30대만 지나도 이런 애들을 이렇게 피면 잇몸이 여기를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공간이 벌어집니다. 발치하고 교정을 했을 때 이 사이 부분이 벌어진다든가 이 픽스 리테이너가 끊어지면서 전치부도 뭐 공간이 벌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유는 치아는 교정을 하더라도 다시 리바운드라고 다시금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픽스 리테이너도 하지만, 또한 교합이 정확히 톱니바퀴 맞듯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위안 힘들이 자꾸 치아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앞니들을 많이 밀게 되고요. 40대 이상의 여자분들, 특히나 여자분들이 많고 남자분들도 있지만 보면은 앞니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교합은 계속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것이고요. 기계처럼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높이도 낮아지지만 옆에도 마모가 되면서 조금씩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앞니에 힘을 주게 될 때 그 힘들을 버티지 못하면 치아가 벌어지면서 공간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잇몸 질환이 병행되면 더 빨리 오고, 잇몸 질환이 진행되면 뼈가 녹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잡고 있는 뿌리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럼 버틸 힘이 줄어들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기울어지는 거니까 작은 힘으로도 기울어질 수 있죠. 그래서 잇몸 질환과 병행되고, 그러니까 40대 이상이 딱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관리가 잘 안 되시는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그렇고. 저는 딱 40대 여성분이라고 특정 지으시길래 출산을 하신 여성분들이 그런 것도 출산도 있어요. 출산하면서 이제 치열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꽉 물고 막 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사실 무너지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게 계속 또 육아와 뭐 이런 수면 불균형,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가장 큰 사실 적이거든. 교합에 턱관절 교합, 모든 트리거가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면서 또 살면 살수록 결혼을 하고 나면 스트레스 쌓일 일이 점점 많아지고, 애가 낳고 이러면 또 애 키우느라 그렇고, 애가 말이 안 들으면 더 그렇고, 이래저래 뭐 여러 가지 팩터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를 보시는 것도 인생에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오늘 교정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썰들을 많이 풀었던 것 같은데요.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